저는 바이든은 의미가 없는 인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바이든 정치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요 앞으로도 트럼프가 낙선을 해도 미국 정치의 아이콘은 트럼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닌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닌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러면 트럼프의 정치는 무엇이었냐 이거를 이제 한번 더 짚어보고 트럼프가 던진 화두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미국 민주당이 2016년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혐오에 기대한 의존한 트럼프 혐오에 의존한 지지율 상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너희들 뭐 할 건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 정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정치학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국가 형태가 여러분 국가 형태가 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일본, 호주 대부분의 나라들과 같은 민주주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 크게 보면 세 가지 국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국가 형태. 의미 있는 국가 형태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이게 우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뽑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민주집중제라는 게 있어요. 민주집중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죠. 프롤리타리아트 독재, 공산당 독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주집중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민주집중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중국하고 두 개죠. 다른 나라를 민주집중제라고 보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기 뭐 쿠바 같은 나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또 하나 있긴 있네요. 베트남이라고. 베트남이라고 있긴 있죠. 있는데 그런데 그 민주집중제 하에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중국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슬람 신정국가. 그러니까 세속 정치가 아니라 신정국가가 하나 있죠. 여기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또 신정국가로 빠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가 있죠. 터키도 지금 세속 국가이긴 한데 신정국가 이제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죠. 자, 이슬람은 종교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여러분 종교라서 문제가 아니라 신성 국가론이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정치를 포기한 종교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세속 국가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세속 국가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렇지 않은 나라, 리더십 창출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와 다른 형태는 두 가지예요. 이란의 신종국가 스타일과 중국식 민주집중제 스타일. 이 얘기를 트럼프 정치를 얘기하면서 왜 하냐면 트럼프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이란 있죠. 이란의 신성 국가와 이 터키의 이슬람 신성 국가 쪽, 이라크도 자꾸 IS 스테이트 아예 대놓고 신성 국가였죠. 이 중동 쪽에는 여러분 신성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민중적 야망, 그러니까 민중적 열망이 있어요. 대중들이 자꾸 신성 국가론이 퍼져 있단 말이죠. 터키도 이라크도 이란도 이 일대가 그래요. 그거를 막는 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속 국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 묶죠. 사우디도 묶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세속 국가들, 세속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블록화해서 여기서 미국에 반대하는 또는 국가 체제가 상이한 신성 국가가 득세하는 걸 막는 게 이게 트럼프의 중동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을 그 강력한 동맹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등 그런 조치 보였죠. F-35 판매를 두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미국이 결국은 이렇게 다 연합을 하게 만들잖아요. 세계 질서에 있어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이슬람 신성 국가를 막는 하나의 블록, 이게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석유에 대한 미국이 쉐일 혁명 이후에 미국 이 호르무즈에서 석유 빠져가는 게 미국의 생명줄이 아니게 된 다음에 미국이 여기서 항공모함을 뺀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 한 블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이죠.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도, 호주, 일본을 묶어서 중국에 대항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배후엔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묶어놓은 배후엔 여기 이렇게 크게 여기 지금 미국 땅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 아시아 퍼시픽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군사력으로 보면 이렇게 큰 배후에 미국이 있고 우리가 받쳐줄게 니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가 받쳐줄게 니네가 이렇게 해라고 중국과 이란을 향한 두 개의 바리케이트를 친 거죠. 이게 트럼프의 국제정치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국제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트럼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의 국제정치는 국제정치에서 큰 건 이겁니다. 이란과 중국에 대한 봉쇄. 그런데 이란과 중국에 대한 봉쇄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만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정치학 보면 신성국가론과 민주집중제에 대한 두 개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론이 다르면 여러분 공존을 못해요. 두 국가가 인간이요 여러분 국가론이 다르면 코드가 완전히 이게 다른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다른 권력 지하에서 다른 가치 배분 구조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이데올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납니다. 결국은 국가론을 통일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그 세계관을 통합하지 못한 미국과 동질화되지 못한 이란, 중국 이 두 세력에 대한 그거죠. 봉쇄. 이게 트럼프 국제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과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였냐면 여러분 기존에는 그래 이란하고 중국이 다르긴 했지만 다른 상대주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유럽 정치도 그렇고 다 그래 이슬람 뭐 신성 국가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존할 수 있어 이런 공존할 수 있는 거였어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부셔하겠다라는 방향이죠. 공존 못해 봉쇄해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닌 거죠. 이슬람에 대해서나 뭐 이런 다른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가 이제 하면 뭐 문화다원주의, 상대주의 이런 걸 쭉 했는데 미국식 스탠다드를 상대방한테 힘으로 투사하는 형태의 정치를 했죠. 상대주의, 웃기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교역도 없고 공존도 없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치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트럼프가 폭력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게 폭력적일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되게 호전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왔지만 정치 지도자와 자기를 맞서게 만들지 미국과 그 나라를 맞서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중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서 폭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솔레이마니 같이 사람 한 명을 죽여요. 사람 한 명을 죽여서 정치 지도자를 자기의 정적으로 보고 죽이는 그런 암살이나 이런 식의 정치해도 그 나라 자체를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전쟁을 하는 짓을 이런 전쟁 패권을 중간중간 확인하는 여러분 옛날에도 짱들이요 주먹 있는 짱들이 중간중간에 자기보다 주먹 약한 애들을 두들겨 패면서 봤지 하면서 주기적으로 사람 패거든요. 학교에서도 3, 4월에 막 패권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6월 7월 주기적으로 눈가리가 나한테 대들었어 그런 애들을 이렇게 패는 그런 패권 확인 전쟁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걸 되게 할 듯하지만 지도자만 패고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전적이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무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극대로 되게 호전적이고 폭력성을 극대로 보여주면서 협상에서 최대한으로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력을 가장 적게 사용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최근 들어서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무력을 적게 사용한 대통령이에요. 사방팔방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압박을 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치였습니다. 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배격한 미국 중심주의
이대주의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다른 나라랑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합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란이나 중국이요.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도 아니죠. 지네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이란하고 중국 상류층들이 여러분 도덕 강조하지만 얼마나 부패했는데요. 이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만 상대에서 보기에는 뭐야 쟤들. 상대주의적인 입장과 관용의 원칙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이쪽에서 그래 우리가 식민주의에 그 제국주의에 뭐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가 잘 산 나라니까 너희들한테 관용적으로 한다라는 결과가 지금 뷰티풀한 상황인가요? 지금 프랑스에서 또 사람 죽이고 총질하고 종교적 이유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이게 관용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국제 정치의 한 축이고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유무역이 오라?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자유무역 질서, 국제금융 중심의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할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한동안요. 특히 민주당 쪽에 미국 민주당 쪽에 그랬는데 금융을 경제 문제의 중심으로 삼는다고요. 경제는 곧 금융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경제 중에서도 재산의 문제예요.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주식으로 70% 우리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주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듯이 미국은 주식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문제는 여러분 경제에 있어서요. 재산에 관심이 많은 정치가 좋겠어요? 생산에 관심이 많은 정치가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이 중심이 되는 생산의 방점이 찍힌 경제 체제가 훨씬 더 좋은 체제고 그 가난하다라는 기준이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뭐 주식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생산 중심의 경제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금융 중심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무역 질서, 국제금융이 중심이 된 자유무역 질서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좋은 거였냐라고 트럼프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 거의 지금 선거로서는 지금 그런데 이제 소송이 붙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은요 그냥 트럼프가 아닌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자체가 중요한 인간이 아니라서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혐오로 트럼프 아닌 사람 누군가를 뽑으려고 바이든을 뽑아놨는데 바이든 리더십이 없어요. 트럼프 리더십은 있는데 바이든 리더십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저 큰일 났어요. 미국 큰일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그럼 트럼프의 정치에 대해서 그걸 부정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들이 생각해도 트럼프의 국제 정치 이게 트럼프가 나눈 판이요. 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미국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란에 대한 이 방어 블록 지금 이스라엘하고의 이스라엘하고의 동맹을 흔드는 일인데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쪽에서의 국제 질서판을 흔들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의 국제 정치판을 흔들 거예요. 지들도 트럼프 국제 정치 뒤집기 쉽지 않거든. 그리고 지들이 생각해도 트럼프가 외교 정책에 저거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대놓고 못한 걸 중국이나 이란에 대한 이런 걸 대놓고 못하고 막 유화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에 대해서 계속 실패했었던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막 부정하면서 가지 못하고 대중국 정책을 승계할 거다. 트럼프가 한 일을 승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의 그 선거 캠페인에서 국제 정치 관련돼서 트럼프가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할 거고 우리도 저기 이란에 대해서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트럼프는 잘못했어. 뭐지? 그냥 트럼프는 이상한 인간이야. 트럼프 싫잖아. 꼴보기 싫지. 혐오해. 미국의 국내 정치를 보면 그 월스트리트하고 주식값 올라가니까 경제 좋죠. 와 근데
주식값 올라가는 거 말고 여러분 월급 올 집값 올라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월급도 같이 올라야지. 주식값도 오르면서 같이 월급도 올라가야지. 주식이 좋다고 하면서 경제가 좋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 소득은 안 올라가.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 기성 정치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상한 정치다 그러고 자유무역과 금융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 얘기를 하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노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되게 노동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과의 연대였을 뿐, 그리고 그 세력화된 노동자들만 좀 꿀을 빨았을 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금융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금융 중심. 그리고 금융이 괜찮으면 경제가 괜찮다고 하고, 금융이 위기였을 때만 경제 위기라고 해요. 노동의 위기는 노동과 가계소득, 자영업자가 망한 건 노동주다가 실업자든 그건 경제 위기라고 얘기 안 하고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이 안 좋으면 경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서민들 생활이나 노동자들이 망하면 경기가 안 좋다. 경제 위기와 경기가 안 좋다. 말장난이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이트로 갈긴 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맞아라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들을 다들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던진 이 질문, 이란과 중국, 이슬람과 다른 문화권을 상대주의적으로 상대하는 게 맞니? 우리 미국이나 선진국의 기준을 내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야 동화해, 우리한테 동화하라고 안 받아들여 준다는 게 아니야. 미국에 동화하지 않으면 미국인 아니야. 미국에 동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적이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란이나 중국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포용하기보다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엿을 먹을 거야. 좋을 거 없어.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한 거야.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문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피해 의식 있잖아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총질하면서 뭐라고 해요? 피해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 피해 의식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잘해주고 뭐 입학이나 경제적 혜택을 줘도 남 탓하고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자립합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고 피해 의식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자립을 안 해. 그럼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특혜를 주고 포용을 해야 자립을 하냐고. 이 얘기를 트럼프 이전엔 다 쉬쉬한 거야. 선진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깡패 새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걸 확 지른 거야. 언제까지 쟤들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쟤들 루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들은 저러면은 안 되는데 약자에게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런데 그냥 트럼프는 지른 거야.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우와 알턴이 빠졌다. 속 시원해. 트럼프만.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건 다 내숭 건 거야. 그런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왔어.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걸 누가 보여줬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가서 그렇게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이 되지 중국 사람이 되지 않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흑인이 폭동나면 누구 상점을 털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총질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총질하거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지들 착취했어요? 아니죠. 지들 루저 근성을 건들잖아. 이것도 이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 개쳐먹겠지만 아니 사실 아니야? 왜 총질을 지들보다 약해 보이는데 지들보다 약해 보이거든. 지들보다 약해 보이고 지들이 무시하는데 지들보다 부자고 성공했어.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시스템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약 안 하고 자녀에 대한 학구열 높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 정착했어. 그랬더니 열등감 폭발 히스패닉하고 저기들 야 그럼 니네는 주말마다 파티하고
주말마다 파티하고 저녁마다 놀고 이런 얘기를 하면 폭력적인 겁니까? 팩폭입니까? 강자한테 어그로 끌고 약자한테 총질하고 아주 더러운 근성이거든. 이걸 언제까지 남 탓하고 루저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언제까지 이제 오냐 하냐 이런 질문. 국내 정치로나 국제 정치로 트럼프 말이 싸가지는 없고 불쾌는 할지언정 틀린 말인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기존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니들 너무 가식적이야라고 확 지른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른 인간이 여러분 근성이 엄청나게 파이터고 트럼프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얘기는요, 여러분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딱 좋은 말이거든요. 바이든 리더십은 없습니다. 그냥 바이든이란 인간, 트럼프 아닌 인간 바이든을 뽑았지만 트럼프 리더십 대체할 바이든 리더십은 없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 트럼프로 인해 미국 사람들이 직시해버린 국내 정치, 금융이 경제의 중심이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좋죠. 내 집값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내 월급 올라가는 걸 희생시켜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게 맞아? 가처분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자산값, 주식값하고 집값만 올라가는 거, 이 경제체제가 모두한테 좋은 체제냐, 그 물음을 던진 거라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